2014년 4월 1일 영원한 봄의 땅이라 불리는 파나마의 고산지대 보케테. 네덜란드에서 온 두 젊고 총명한 여성, 사회심리학을 막 졸업한 리산느 프론과 예술을 사랑하는 긍정적인 성격의 크리스 크레머르스. 그녀들은 대학 졸업을 자축하고 현지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며 특별한 6주를 보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녀들의 꿈같은 여행. 하지만 이 여행은 곧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비극적 미스터리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호스텔 주인의 반려견 블루와 함께 가벼운 하이킹에 나섭니다. 목적지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하이킹 코스 엘 피아니스타의 PIANISTA 피아니스트. 오후 1시경 인근 식당의 CCTV의 밝은 모습으로 길을 나서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산 정상에서 찍은 활기찬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 그녀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그녀들이 돌아오지 않자 약속되어 있던 현지 가이드가 호스텔로 연락을 취합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방은 비어 있었고 불길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스텔 주인은 그녀들의 방에서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사라진 두 여인, 그리고 흔적 없는 수색. 신고가 접수되고 파나마 경찰과 주민들이 나섰지만 광활한 정글 속에서 두 사람의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네덜란드에서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날아왔고 네덜란드 특수부대와 수색견,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국제 수색 작전이 펼쳐집니다. 거액의 현상금 3만 달러가 내걸렸지만 마치 두 사람이 공기 중으로 증발이라도 한 듯 그 어떤 실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시간이 10주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 한 줄기 빛. 그러나 모두가 희망을 놓으려던 그때 실종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강가에서 한 원주민 여성이 파란색 배낭을 발견합니다. 배낭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고 안에는 리산느의 신분증, 2대의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약간의 현금과 속옷까지 그녀들의 소지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마침내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 단서가 나타난 것일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는 곧 더 깊고 어두운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배낭 속 유류품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구조 요청이 아닌 마지막 순간에 기이하고 절박한 사투였기 때문입니다. 미스터리 일주인 없는 30개의 지문. 수사팀을 가장 먼저 혼란에 빠뜨린 것은 배낭과 소지품. 곳곳에서 발견된 3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지문들이었습니다. 이 지문들은 당연히 크리스와 리산느 두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지문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그녀들이 조난당한 후 누군가가 배낭을 발견했던 것일까? 아니면 이 사건에 수많은 제3자가 얽혀있다는 증거일까?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파나마 수사당국이 이 지문들을 제대로 체증하거나 대조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점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이 태도는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미스터리 21일간의 통화 기록, 그 절박한 사투, 2대의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4월 1일 오후 4시 39분 실종 당일 첫 번째 긴급 통화 시도 크리스의 아이폰. 4월 1일 오후 4시 51분 두 번째 긴급 통화 시도 리산느의 삼성 갤럭시. 두 사람은 이후로도 번갈아가며 네덜란드 긴급번호 112와 파나마 긴급번호 911에 수십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아 단 한 번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4월
5일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구조 요청이 돌연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4월 6일 리산네의 휴대전화에 누군가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잘못 입력한 기록이 나옵니다. 크리스의 아이폰은 비밀번호 없이도 긴급 통화가 가능했지만 삼성 갤럭시는 비밀번호를 풀어야만 통화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크리스가 리산네의 휴대폰을 사용하려 애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섬뜩한 기록은 4월 7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리산네의 휴대폰이 매일 한 번씩 약 1시간가량 켜졌다가 꺼진 기록이 발견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 남은 배터리로 신호를 잡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켠 듯한 모습. 그러다 4월 11일 오전 10시 51분 마지막으로 전원이 켜진 것을 끝으로 휴대폰은 영원히 침묵에 빠집니다. 11일간의 절박한 사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미스터리 3칠흑 속 90장의 사진, 무엇을 찍었나?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디지털 카메라에 남겨진 사진들입니다. 처음에는 하이킹을 즐기는 평범한 사진들이었지만 그 끝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미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월 8일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 3시간 동안 무려 90장의 사진이 12분 간격으로 촬영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만 그중 몇 장의 사진이 수사팀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나뭇가지에 비닐봉지와 사탕 포장지가 걸려있는 사진. 누군가에게 위치를 알리기 위한 표식이었을까? 바위 위에 정성껏 놓인 나뭇가지들과 거울 조각. 이건 역시 구조 신호였을까? 가장 논란이 된 사진은 바로 붉은 기가 도는 크리스의 뒤통수 사진입니다. 마치 피가 묻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사진은 그녀의 생사를 둘러싼 끔찍한 추측을 낳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진 509번이 영구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대체 그 사진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 사진들은 단순한 조난자가 아닌 정체불명의 위협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기록하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흩어진 비극,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의문. 배낭이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수색이 재개되었고 몇 달에 걸쳐 비극의 조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둑을 따라 흩어져 있는 뼈 조각들, 발목뼈가 그대로 담긴 리산네의 등산화 한 짝, 그리고 표백된 듯 하얗게 변해버린 크리스의 골반 뼈 일부. DNA 검사 결과 실종된 두 사람의 유해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유해는 너무나 단편적이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가설 1 비극적 사고설. 가장 유력한 가설은 두 사람이 길을 잃고 조난당했다는 것입니다. 험준한 정글에서 길을 잃고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변을 당했을 수 있다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수많은 의문점을 남깁니다. 왜 구조 요청을 갑자기 멈췄는가? 칠흑 같은 밤의 90장의 사진은 왜 찍었으며 30개의 알 수 없는 지문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설 2 제3자 개입 범죄설. 의문의 지문과 삭제된 사진은 제3자의 존재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인근 지역의 범죄 조직이나 불법 장기 매매단에게 희생되었을 수 있다는 끔찍한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석연치 않습니다. 만약 범죄가 목적이었다면 왜 값비싼 카메라나 현금 등은 그대로 남겨두었을까요? 범인들이 자신들의 흔적이 담긴 배낭을 일부러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파나마의 아름다운 정글 속에서 두 젊은 여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11일간의 사투 끝에 그녀들이 마지막으로 마주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질문과 미스터리만을 남긴 채 프롬마이너스 크레머르스 실종 사건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미스터리 사건 파일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